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제 2021년을 맞아서 첫 시간을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님이신 데리모리안 티토님께서 지인진 대 모랄레스 경기를 좀 재조명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또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 패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 데뷔 전부터 쭉 얘기를 모랄레스 이후까지 2부가 되든 3부가 되든 몇 부가 되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1일이죠.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수의 인원만 모였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각자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예,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서 단촐하게 또 재밌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영무님께서 99년도부터 대원체육관에서 운동을 직접 하셨죠? 네, 했습니다. 겨울부터 하고 해서 다른 선수는 몰라도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세계 타이틀 도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죠. 혼자서 연습하는 거랑.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예전 그 기억을 살려서 네. 좋은 내용 좀 많이 들려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인진 선수를 한번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인진 선수는 73년 7월생이죠. 서울에서 태어났고 신장이 172cm입니다. 그러면 프로 데뷔를 91년도에 하게 됐는데 프로 데뷔 이전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죠. 김영문님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지인진 선수, 저한테 인진이 형이 더 편하죠, 솔직히. 그 인진이 형한테 얘기 듣기로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항상 운동신경이 뛰어난 애들,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은 있었잖아요. 있죠. 인진이 형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리기 잘하고 씨름 잘하고 또 뭐 모든 축구나 이런 모든 운동에서 반 대표로 뛸 정도로 운동신경이 출중하였고, 참고로 뭐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예전에 LG 트윈스, 현대 유니콘스, 삼성 라이온스에서 선수 생활했던 박종호, 이루수 박종호랑 초등학교 동창 친구래요. 그렇군요. 근데 초등학교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가 야구를 더 잘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인진이 형한테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암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인진 선수는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뭐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하겠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구가 좀 돈이 드는 스포츠였고 그리고 투기 쪽이 본인은 맞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몸이 부딪히는 투기 종목이 훨씬 어울렸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어요. 또 이 턱이 또 워낙 강한 강철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또 172cm의 신장으로 야구를 한다 그래도 프로 선수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좀 없었지만 체급 경기인 복싱은 한다면 이 강한 턱과 센스, 뭐 운동신경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아마 운명이 좀 정해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애들을 모아놓고 싸움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지인진 선수도 몇 번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졌던 기억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대장이었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곡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구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당곡 중학교에 복싱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가기를 바랬었는데 그때 국사봉 중학교라는 게 막 생겼대요. 그래서 그 구암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막 30-40명씩이 국사봉 중학교로 배정을 받을 때여서 글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곡 중학교로 딱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다니던 그 당곡 중학교에서 마침 또 복싱부가 있어서 그 본인이 스스로 복싱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대원체육관과 김진길 관장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당곡중학교에는 시설이 복싱 시설이 또 없었대요. 그래서 제휴 관계에 있던 대원체육관에서 첫 거울 앞에서 띵뛰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인진 선수의 프로 운동
운동, 예, 그거를 운명을 결정 지어버리는. 그때가 혹시 중1 86년도, 중1 때 아니었나요? 86년도 중1 때. 근데 그 공교롭게도 먼저 잡고 하신 김진익 관장의 말씀으로는 네. 유명우 선수나 지인선 선수나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세계적인 선수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두 선수 다 데뷔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복싱을 배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김진길 관장님을 찾아간 것 같진 않고 학교 복싱부로 가져가서 거기 제휴 관계에 있던 대원체육관에서 이제 띵띵이를 했고 먼저 그렇게 다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집 근처에 그런 체육관이 또 있었고 그쵸. 또 학교에 링이 없었다고 하니까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복싱부 들어가서 한 2 달도 운동을 안 배웠는데 첫 시합을 나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추어. 중학교 시합을 나갔는데 그 시합에서 졌대요. 지고서는 2달밖에 안 배웠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일 거고 엄청나게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생활하면서 딱 2번을 울었는데 모랄레스한테 졌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첫 링에 섰을 때 패배하고 나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후로 절치부심 열심히 정말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체전 금메달을 따죠. 34kg급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당곡 고등학교로 또 진학을 해서 고2 때 또 그 전국체전 고등부 준우승을 플라이급에서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망주로 아마추어에서 이제 이름을 좀 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본인은 뭐 체육 교사가 꿈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대학 진학이 좀 뭐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프로로 전향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리인지는 전 잘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체육 어느 학교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학교에서 인진이를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말고도 오라는 학교가 있었대요. 네. 입상 성적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체대를 가고 싶었다. 체대를 가서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 체대에서 이제 졸업을 얼마 그 안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티오가 선수가 없으니 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인진 선수가 방황 아닌 방황을 잠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니까 이제 다른 대학은 가고 싶지 않고 해서 프로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프로도 대원체육관에서가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명문 프로모션이었죠. 88체육관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스카웃해서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조용석 관장님이 쓰신 글 보면 뭐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었던 그 심기환 감독님이 먼저 88 측에 전화해서 어떠냐 이런 선수가 있는데 한번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뭐 그때 뭐 문성길 선수랑 스파링을 했었나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문성길 선수와 스파링을 할 때 그때 문성길 선수는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이었고 세계 챔피언. 정말 잘했대요. 지인지 선수가 고등학생인데 당차게 하다 보니까 그 매료가 됐나 보더라고요. 뭐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호 선수하고도 자주 스파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명호 선수가 거의 체급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뭐 아마추어니까 스파링을 자주 어릴 때 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랬죠.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뭐 김 관장님 말씀 들으면 나중에는 뭐 명호가 건드리질 못했다 감히 건드리질 못했을 정도로 그만큼 센스 한번 뭔가 눈에 익어버리면 그 상대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 이렇게 관장님이 내신 이때부터 자기 선수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었나. 김진익 관장님의 말씀에 네. 의하면 지인진 선수는 일단 그 복싱 센스가 복싱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네. 또 웬만한 선수들보다 가장 좋았다고 자기가 가르쳤던 선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 가르쳐 주시면은 2개, 3개를 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습득하는 굉장히 복싱 머리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 공통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지인진 선수 시합을 보면 정말 그 센스나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데뷔전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1991년 11월 20날 박태선 선수와 4라운드 데뷔전을 갖게 되는데
이때가 신인왕전 첫 경기였어요. 예선 첫 경기였고 고3 때였네요. 그렇죠. 시간을 보니까. 예, 지인진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마지막 무렵 그러니까 체대 진학이 좌절되고 난 후에 20일 운동하고 데뷔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11월부터 운동했겠네요. 이 데뷔전을 한번 그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이때 초등학교 6학년 때라서 뭐 얘기로만 들었는데 뭐 인진이 형 말대로는 선수가 겪어야 될 모든 걸 자기는 이 시합을 다 한 시합에서. 겪었대. 눈 찢어지고 피 흘리고 다운 당하고 다운 2번이나 당했다 그러고 그 이후로는 다운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기 좋게 패했고 그때 근데 처음으로 그 패한 이유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예. 이 양 선수가 그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어서 졌으면은 뭐 괜찮을 텐데 이때 뭐 주니어 벤턴급이었네요. 네. 이때가 주니어 벤턴급 주니어 벤턴. 예선이었어요. 그 골격으로 이 주니어 벤턴급까지 빼면서 첫 데뷔전인데도 그 체중 조절의 실패에 의해서 뭐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량고 그래서 다운 이거를 눈 많은 찢어짐. 분들이 이 시합을 의아해 하시는데 이후로 사실 다운이 없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이 시합의 패인은 그 체중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뭐 그런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원래 자기 체급이 아니었으니까. 예. 굉장한 이때도 이제 2라운드, 4라운드 다운을 당했는데 다운 당한 거 외에는 훨씬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그럴 수가 들어보면. 있겠네요. 하지만 뭐 4라운드 시합에서 다운 2번 당하고 이길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끝이죠. 예. 오죽하면 다운을 당했을 때 그 원래 다운을 당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네. 다운 당했을 때 창피하고 뭐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 그쵸. 했을 정도로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그렇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데뷔전을 통해서 지인진 선수가 그 데뷔전의 어떤 패배 쓰라림을 통해서 프로의 그 많은 부분을 흡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과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그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지인진 선수에 대한 기대도 주변에서 이제 사그러들었죠. 하지만 지인진 선수는 그 다음 경기부터 모랄레스전까지 이제 연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감용 선수 이 4전째 5전째 붙는 이감용 선수는 또 신인왕 출신이었다고. 이 선수가 그 주니어 벤텀급 신인왕이었어요. 신인왕이 됐습니다. 결국 신인왕에 올랐는데 그랬는데 또 그렇죠. KO 시키고 역시 자기가 진짜 왕이란 우승자이네. 이게 참 재밌는데 이가병 선수만 생각하면 저는 참 이렇게 뭐랄까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이가병 선수가 3연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신인왕전을 통해서 데뷔를 해서 3전 3승 1KO로 우승을 했고 지인진 선수는 데뷔전을 진 후에 2승을 거두고 다시 맞붙게 되는데 지인진 선수에게 첫 패를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또 패를 당합니다. 2달 뒤에도 붙었네요. 그래서 이제 연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 이후의 행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가명 선수가 이 다음에 만나는 선수가 최용수 선수예요. 그래서 결국 또 지게 되고 미래 그 세계 다음에 챔피언을 그냥. 그 다음에 만나는 선수는 백종곤 선수입니다. 그래서 라이트급 한국 타이틀 결정전에서 만나서 또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날 선수가 누굴까요? 라크바. 박영균 선수가 그렇습니다. 라크바. 라크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기억나네요. 그 터치라인인가 맞습니다. 뭐죠. 뭐. 그 라크바 선수가 국내에 스카웃돼서 국내에 선을 보였던 상대가 이가병 근데 선수인데 그때 선수였구나. KO를 안 줬던 2회 KO예요. 2회 KO를 줬나? 그 라크바 선수와의 시합도 이제 백종권 선수에게 지고 한 2년 후에 가진 시합인데 그러니까 이가병 선수는 호기롭게 3연승으로 신인왕을 차지하고 나서 그 후에 5번의 시합을 세계 챔피언들이랑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관리가 안 된 거죠. 이 선수가 관리가 됐다면 이런 시합을 할 리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그런데 케이스를 볼 수가 반대로 있어요. 또 지인진 선수는 1패를 안고 날개를 그 달죠. 이후로는 또 날개를 날개를 달았네요. 달고. 맞습니다. 이 두 선수가 참 그리고 또 첫 원정이죠. 로니 벨라론과의 시합. 이 시합엔 또 인진이 형뿐만 아니라 미래 동양 챔피언이 윤석현 그리고 또 서울 최고 출신의 안병세, 안병세 세 명이 가죠. 최용수 선수랑 한국 타이틀 결정전을 펼쳤던 그렇죠. 그 세 명이 가서 또 나머지 2명을 주고 또 유일하게 혼자 이기고 또 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2명도 사실상 진 시합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이기고 왔다. 약간 이제 편파가 있었는데 네. 그 윤석현 선수나 안병세 선수는 판정까지 가서 좀 홈링의 어떤 그 분리 때문에 이제 진 케이스인가 봐요. 근데 이 로니 벨라로와의 지인진 선수의 경기는
도저히 그쪽 손을 들어주지 못할 만큼 다운도 있었나요? 다운은 없었지만 그 원 없이 때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판정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첫 원정이었죠, 이게 6전째. 네, 첫 원정이고 모랄레스 전까지 한 번도 다 국내에서 시합을 벌이고 또 이 93년도 7월 제시마카 미래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제시마카 판정승은 이때가 아마 유명호 선수 마지막 시합으로 저희가 호소노 유이치인가? 맞습니다. 마지막 세계 타이틀전 때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제시마카 만만치 않은 제시마카를 이때는 좀 자기가 여유 있게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여유 있게 잡았어요. 잡았다 그러고 이때는 제스마카라는 선수가 그 두각을 드러내기 전이었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그 기량이 급성장하면서 정말 무서운 선수로 변모를 하는데 이때도 물론 무서움은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인진 선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그 이겼다고. 실력 발휘를 제스마카가 할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렇게 국내에서 치른 첫 국제전을 또 제스마카를 상대로 만만치 않은 선수랑 또 했네요. 그렇죠. 판정승을 거두면서 6승 1KO 1패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타이틀이죠. 조한길. 이때 제가 김진길 관장님한테 듣기로는 이 극동체육관에서 좀 나름 밀어주는 선수였다. 네, 근데 또 8렙 KO로 이겨서 첫 한국 챔피언에 아무래도 뭐 지냈었고. 한국 네. 타이틀 매치에 출전할 선수라면 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90년대라면 그래도 뭐 어떤 체육관에서든 한 가닥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틀전에 나왔을 네.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벤텀, 패더, 플라이 이런 체급의 타이틀 결정전은 좀 밀어주는 좀 에이스급들이 다 나가는 그런 거였나요? 그거는 다 상황 따라 다릅니다. 어느 프로모션에서 주최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 키우는 선수 또 주최 측과 관계가 있는 선수를 타이틀 매치에 출전을 시키게 되고요. 아니면은 둘 다 우수한 선수를 경기를 시켜서 그 중에 이제 이기는 선수를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군에 입대. 제가 알기로 비룡부대인가 전방에 사단 비룡부대인가 일로 입대했는데 네, 날짜를 짚어가면서 하죠. 네. 그러니까 94년 94년도? 3월 26일에 조한길 선수를 이겼고 그리고 그해 10월에 군대 입대를 그 했어요. 사이에 시합이 한 번도 없었네요 또. 시합을 안 하고 군대를 갔네요, 기록으로는. 근데 이때 인진이 형 말로는 자기가 챔피언으로 되고 나서 군에 입대하다 보니까 좀 군부대에서 좀 잘 협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한 26개월 근무 기간 동안 한 10개월은 사실상 휴가로 나와 있을 정도로 자기가 좀 운동하는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부대에서도 잘 밀어주고 또 군대에 있을 때 또 동양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좀 부대를 빛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시합을 하고 뭐 사회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지장을 받지 않게끔 다 지휘관들께서 많이 밀어주셨고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26년 전 얘기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네. 지금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하면 또 난리 지금 나겠죠. 군복무에서 이렇게 다른 겸업을 못하게 돼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정서가 뭐 유망한 선수가 있으면 또 군부대에서 그렇게 시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할애해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94년 10월에 입대했고 95년 2월에 첫 국제전을 그 입대 후에 갖게 되기 때문에 입대 후 4개월이니까 이등병 정말 군기가 바짝 들었을 때인데 그 지가테라스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군에 입대하고 처음 나왔는데 머리가 짧질 않았어요. 필름을 다시 봐도. 근데 이제 어떤 부대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비룡부대라고 2사단인가 3사단인가 그랬어요. 어디 지방 쪽인가요? 아니죠, 강원도 쪽.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예. 그러면은 비룡부대였는데 그게 3사단인지 2사단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자기는 아마 보병으로- 보직이 그렇게 되면 보직이고 좀 이렇게 헌병 아니요 보병.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보직이 좀 이렇게 다른 쪽 일반 그런 사병이 아니라 좀 자기는 저도 그냥 들은 게 없어서. 자기는 보병이었다고 뭐 그렇게 하던데 일단은 뭐 그리고 그랬군요. 그렇게 어쨌든 이제 첫 경기를 1회 KO로 장식을 하면서 아마 군부대에서도 이 선수를 그 시간을 할애해 준 그런 보람을 느꼈을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이제 2달 후에 95년 4월 이때 또
갓 일병을 이제 달았을 때겠네요. 네, 시점으로 보면. 6개월이니까 일병 달았을 때. 그렇죠. 네. 제스막 한번 붙었던 제스마카를 상대로 그 OPBF 벤텀급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체중이 거의 66kg, 7kg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군대니까. 패더급으로 감량해도 쉽지 않은 그 평상시 체중인데 한 연습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13kg 이상을 감량해서 1차전보다는 좀 자기가 좀 어렵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합 중계 방송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 시합 전에 굉장히 조금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이 제시마카 선수가 이 당시에 굉장히 기세가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좀 그래서 먼저 절대로 자기가 먼저 안 들어가고 상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받아치고 사이드 스텝으로 빠지고 또 자기가 원투 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포인트 위주로 이긴 갔다가 시합입니다. 이거. 네. 이 시합은.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자기 스태미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기는 시합으로 작전을 짜고 가서 결국 이깁니다. 그때 이 제스마카 선수 뭐 무리 없이 이겼죠. 어쨌든 본인이 감량이나 이런 부분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링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제스마카라는 선수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때까지는 그 별 날개를 달지 못하고 패도 참 많았었는데 이후에 지인지 선수가 패더급으로 올라가면서 동양 벤턴급 챔피언이 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선수를 상대로 되는데 그 이전 경기부터 논타이틀로 일본에 가서 이기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10연승을 거둡니다.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0승에 KO가 하나도 없어요. 다 판정승이에요. 그러니까 적지에서 판정승으로 10번을 연속으로 이긴다는 게 이 선수가 펀치력은 좀 없는 편이에요. 기교는 정말 상당한데 그렇게 그 일본 그 복싱계를 어쨌든 좀 기분 나쁘게 했었죠. 쑥대밭을 만들었네. 그렇죠. 그 일본 복싱 팬들이 많이 제스마카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인진 선수가 이런 어려운 선수를 어쨌든 캐리어 초반에 두 번이나 만나서 군말 없는 그런 승리를 또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타이틀을 땄지만 이때 이미 지인진 선수는 감량고를 겪고 있었고 또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4월에 타이틀을 따고 7월에 타이틀을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한 체급을 올리죠. 주니어 패더급으로 올려서 9월에 그 링 라미레스를 상대로 6라운드 KO승을 거두고 다시 이제 논타이틀전을 갖게 됩니다. 이 링 라미레스 선수는 아시죠? 네, 최용수 선수 재기전 상대 99년도인가요? 그때 최용수 맞습니다. 선수 재기전 상대로 한번 이 선수도 참 나름 오래 관록이 있는 했네요. 선수. 관록의 예. 선수.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그 지인진 선수 커리어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경기일 거예요. 96년 1월에 그 알렉스 박 선수와 그 세계 랭킹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 전에 MBC 저 광고에서 MBC 복싱 광고에서 그 알렉스 박이라는 선수를 좀 더 그렇죠. 비중 있게 하면서 저도 지인진 기억이 나요. 선수는 이거 저는 이때까지는 잘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알렉스 박의 뭐 데뷔 뭐 한국 상륙이다 뭐 이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수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광고만 보면 그냥 지인진 선수는 들러리죠. 재단에 받쳐주는 재물 들러리. 약간 그랬는데 시합을 봤는데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예. 두 실력자가 이 알렉스 박도 운이 없는 게 한국 하필이면- 데뷔전을 너무 강자랑 하필이면은 너무 강자랑 붙었어. 너무 알렉스 좀 박도 굉장히 잘하던 선수였던 잘하고. 걸로. 러시아 실제로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이때 세계 랭킹 WBA 4위로 소개가 됐던 것 같아. 제 예, 기억으로는. 이 선수가 네. 그 데뷔전을 졌어요. 지인진 선수죠. 네. 6라운드를 졌지만 네. 그 다음 경기 데뷔 이전째 러시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직전 경기에서 또 파바 챔피언이 돼요. 주먹도 있었고 차돌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지금 그 김영문님 말씀하신 대로 WBA 주니어 패더급 4위였어요. 또 지인진 선수는 벤텀급 7위에 랭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세계 랭킹 홈코너가 알렉스 박이었고 그때 분위기가 그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알렉스 박을 무지하게 띄워주는 너무 그런 띄워줘.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알렉스 박을 국내로 불러들인 선수가 또 프로모터 이거성 프로모터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아니고 그때 그 한국인 2세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2세고 이 알렉세이 박은 한국인 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나디 골로프킨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콘스탄틴 추나 뭐 그렇죠. 이런 추랑은 조금 경로가 다르고 그런가요? 그래서 그 이 알렉스 박을 국내에 데리고 와서 이제 첫 선을 보인 분이 코스차 추도 국내에 이제 처음에 그 화랑체육관과도 이제 접촉을 했었고 코스차 추가 국내로 올 뻔했었죠. 올 뻔했네요, 진짜. 근데 그때 세계적으로. 성사가 이제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코스차 추가 호주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때는 세계 챔피언이 돼 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 박도 코스차 추처럼 이제 성공을 한국에서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알렉스 박과 함께 내한하셨던 그 트레이너께서 그분이에요. 예, 국가대표 이름이 잘 기억 안 코스차- 나는데 예, 그 선수의 아마추어 때 그 트레이너였다고 좀 관록 있는 실력파 트레이너. 근데 지인준 선수가 아니었으면 제2의 코스타추가 될 수도 있었네, 한국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실력을 시합은 뭐 옛날 인진영도 본인도 그렇고 김 관장님도 그렇고 1라운드에 갈 뻔한 시합이었다. 처음으로 자기가 다리란 게 풀려보았던 시합이었고 너무나도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한 방을 맞고 그거 다른 선수였으면 아마 1라운드에 KO 패했어도 전혀 근데 이 이상하지 시합이 않을 선수였는데 그 1라운드도 1라운드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끝날 때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네. 양 고수 정말 네. 그 고수들이 진검승부가 되게 대단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대단히 네. 치밀하게 제가 알기로 점수 차이도 얼마 안 점수 났던 것 같은데. 2점으로 다 났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점수 그 차이가 대신 크진 않았지만 진진 확실하게 선수가 이긴 이긴 시합. 시합이죠. 확실하게 이긴 시합. 요 경기는 조만간 저희 복싱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네. 올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 명승부였습니다. 시합을 또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그 라크바 선수가 국내 상륙 물론 했지만 최용수 선수에게 이제 막혀서 결국 더 국내에서 네. 하지 못했듯이 이 알렉스 박은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지인진 선수를 만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너무 좀 국내 랭커나 한국 챔피언 수준을 왜 붙였어요. 그랬죠? 왜 이 동행 챔피언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땐 몰랐죠. 저는 그냥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알렉스 박 쪽에서는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자기 이름값에 맞는 선수를 찾다 보니까 진진 세게 선수가 됐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알렉스 박이 이겼다면은 아마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 정도 그 WBA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을 그 도전한다는 그런 윌프레도 보관이 바스켓스였나요? 이때 이때는 96년도인가? 이때는 그 세르메니였나? 안토니오 세르메니였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성도 있었네요. 근데 좀 웃긴 게 이 시합 알렉스 박을 이겼는데 또 진진 선수는 WBA 랭킹에 여전히 들지 못하는 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계속 WBC 쪽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랭킹이 좀 단조로웠고 랭킹에 들어가 있는 선수를 이기면 그 선수를 그 자리에 올려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다면 80년대 지나서 90년대로 오면서는 그 프로모터의 그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는 또 OPBF 챔피언들이 과거에는 양대 기구에 다 랭킹이 들어가 있었지만 OPBF는 WBC의 산하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는 거의 WBC 쪽으로만 이제 랭크가 되는 그런 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부터. 그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알렉스 박을 넘어서면서 제인진 선수가 정말 그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큰 산을 일단은 넘은 거고요. 그러면서 또 알렉스 박에 몰려있던 그런 기대를 그 지인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오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군 복무 하던 시점이었고 그 해에 96년 5월에 에디 페나소 선수를 또 4라운드에 KO 시킨 후에 96년 12월에 그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 군에서 전역한 후부터 한번 에릭 모랄레스 경기까지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세 명이 또 단촐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재미가 있는데 네, 나름의 재미가 있네요. 어떻게 또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엔딩은 김영무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옛 복싱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재밌게 들어주시고 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텨왔어요. 그렇습니다.